두통으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선생님, MRI를 찍었는데 정상이래요. 그럼 제 두통은 뭔가요? 뇌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계속 아픈 거죠?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고 오십니다. 검사 결과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뇌에 출혈이나 종양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뇌는 정상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제가 추가 검사를 제안하면 또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MRI까지 찍었는데 또 검사를 해야 되나요? 벌써 검사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검사인가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검사 비용도 부담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검사들은 여러분들의 두통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는데 정말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MRI를 꼭 찍어야 하는 위험한 두통, 즉 2차성 두통의 레드플렉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레드플렉 사인이 없고 MRI도 정상이라면 위험한 2차성 두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RI가 정상이라는 것은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즉 뇌출혈이나 뇌종양과 같은 위험한 질환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뇌 두통은 정확히 뭘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 전체 두통 환자의 약 90% 이상은 1차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 두통처럼 뇌 구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두통 자체가 병인 경우입니다. 문제는 같은 1차성 두통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뇌혈관의 확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뇌신경과 자율신경이 불균형하거나 과민해서 생기는 두통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편두통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통의 기전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경과에서 1차성 두통을 진단할 때 시행하는 검사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통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의의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사실 두통 진단의 80%는 이 환자분과의 대화와 진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MRI나 다른 검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두통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머리가 아프셨나요?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생기나요? 머리의 어느 부위가 아프세요? 어떤 느낌의 통증인가요? 쿡쿡 찌르나요? 욱신거리나요? 쪼이는 느낌인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나요?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나시는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두통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긴장형 두통은 머리가 쪼이는 듯한 통증으로 양쪽으로 나타나고 편두통은 한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욱신욱신거리거나 박동성의 두통, 그리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군발두통은 한쪽 눈 주변에 극심한 두통이 생기고 눈물과 콧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뒷머리와 목이 함께 아프고 목을 돌릴 때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의 양상만으로도 어떤 종류의 두통인지를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신경학적 진찰인데요. 신경과에서는 환자분의 눈동자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동공 크기가 정상인지, 빛에 대한 반응이 괜찮은지, 얼굴 근육의 힘은 양쪽이 대칭인지, 팔다리 근력은 정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걸음걸이도 보고 균형 감각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감각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뇌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경학적 진찰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2차성 두통을 의심하고 즉시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진찰에서 이상이 없고 병력 척취 결과 전형적인 1차성 두통을 보인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두통의 기전을 찾는 검사들입니다. CT나 MRI 결과가 정상이라면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1차성 두통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 MRI는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이지 뇌의 기능이나 혈류 상태, 신경 활성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가장 중요한 1차성 두통으로 편두통이 있는데 편두통 환자의 뇌는 구조적으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과흥분 상태이고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고 자율신경이 불균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의 기전을 찾는 검사들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과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추 엑스레이입니다.
두통인데 왜 목을 찍나요? 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목과 두통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와 목은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 근육이 긴장되면 그 긴장이 뒷머리로 전달되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추성 두통 또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하면서 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장시간 작업하다 보면 목뼈의 정렬이 틀어집니다. 정상적으로는 앞으로 C자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를 경추전만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이 충격을 흡수하고 머리 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이 곡선이 일자로 펴집니다. 일자목이 되는 거죠. 심하면 오히려 뒤로 있는 역커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자목이 되면 목 근육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목 근육의 긴장이 두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퇴행하거나 뼈에 가시처럼 튀어나온 골극이 생기면 신경을 자극해서 두통과 발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뼈의 정렬 상태라든가 목뼈 사이의 간격, 디스크의 높이, 그리고 퇴행성 변화의 유무입니다. 검사 결과 목 문제가 두통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면 치료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경추 엑스레이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두통 치료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파 검사인데요. 뇌파 검사는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우리 뇌는 항상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뇌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전기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뇌파 검사는 머리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이고 이 전극들이 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간혹 전극을 제대로 붙이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머리에 쓰는 그런 검사들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검사는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20개 정도의 전극을 붙이고 제대로 붙인 상태에서 30분 이상 기록을 한 검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면서 뇌파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통과 뇌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편두통 환자의 뇌는 정상인보다 과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뇌가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뇌의 과흥분성, 피질의 과흥분성이라고 하는데요. 편두통 환자의 뇌파를 살펴보면 베타파나 하이베타파 같은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전조 증상은 피질 확산 억제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데요. 뇌의 한 부분에서 시작된 전기적 파동이 점차 퍼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런 뇌의 과흥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파 검사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뇌전증과의 감별입니다. 뇌전증 환자분들도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발자국에 심한 두통이 생기는데 뇌전증과 편두통 증상이 비슷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 파가 관찰된다면 뇌전증 진단이 확정되고 항경련제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파 검사 결과는 약물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데 편두통 예방 약물 가운데서 일부는 뇌의 과흥분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뇌파에서 과흥분성 소견이 확인되면 이러한 약물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뇌파 검사는 매우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진료,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너무 간단한 검사라든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검사들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뇌혈류 초음파인데요. 뇌혈류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뇌혈관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머리 양쪽 관자놀이 부위에 초음파 탐족자를 대고 뇌로 가는 주요 혈관들의 혈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검사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이것은 방사선 노출도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편두통은 신경혈관성 두통입니다. 뇌신경과 혈관이 과민해지면서 생기는 두통인데요. 편두통 발작이 일어날 때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했다가 확장되는 상태에 빠집니다. 수축했던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있는 통증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혈류 초음파로 혈류 속도를 측정하면 혈관의 확장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상인의 혈류 속도는 보통 60cm/s 정도입니다. 하지만 편두통 환자는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되면서 혈류 속도가 80 이상,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100 이상으로 증가되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만성편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혈류 속도 증가가 확인됩니다. 이는 뇌혈관이 만성적으로 수축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뇌혈류 초음파 검사의 장점은 바로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편두통 치료를 시작한 후 몇 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혈류 속도가 정상 범위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머리가 덜 아파요 라고 주관적으로 느끼실 뿐만 아니라 검사 수치로도 혈류 속도가 80에서 60으로 떨어지세요 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분들에게도 큰 확신을 주는데요.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율신경 검사인데 자율신경 검사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심장박동, 혈압, 소화, 호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경이 이 자율신경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눕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또 활동 모드로 만들고 심장을 빠르게 뛰고 혈압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 회복 모드로 만드는데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을 쉬게 합니다. 편두통 환자분들은 주로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검사는 매우 간단해서 여러 가지 전극을 붙이고 심박 변이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서 자율신경 장애가 동반된다면 치료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식사, 운동을 규칙적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습관 개선이 자율신경 회복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두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정기능 검사입니다.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이 함께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전정편두통을 의심해야 됩니다. 전정편두통은 편두통의 한 종류로 두통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인데 어떤 때는 두통이 거의 없이 어지럼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귀 안쪽에 내이에 있는 평형감각기관입니다. 편두통 환자 중 일부는 뇌의 과민성이 전정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이 함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정기능 검사는 이 내이의 전정기능 그리고 뇌의 전정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비디오 안진 검사입니다. 특수 고글을 쓰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검사 시간은 한 2-30분 정도이고 검사 중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지만 곧 가라앉게 됩니다. 만약 전정기능 검사에서 전정편두통으로 보인다면 편두통 약물 치료 그리고 전정 재활 치료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냥 약 먹으면 안 되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지입니다.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편두통, 같은 긴장성 두통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기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추 엑스레이에서 1.5기 확인된 경우에서는 경추가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자세 교정을 해야 되고 다른 환자에서 뇌혈류 초음파에서 혈류 속도가 증가되어 있다면 혈관 과민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편두통 약물 그리고 혈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자율신경 장애나 뇌가 너무 과민한 경우에서는 거기에 맞는 생활습관 조정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약물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만성두통이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편두통 약을 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혈관이 예민한 분들에게 혈관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 이상에 동반된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맞춤 치료의 중요성인데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효과적으로 두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MRI가 정상이라고 해서 두통 원인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2차선 두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두통의 기전을 찾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검사들은 여러분들의 두통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같은 편두통이라도 목 문제가 있는지,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지, 자율신경이 불균형한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여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효과적인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